안녕하십니까, 김영춘입니다. 김영춘의 세상 읽기 11월 마지막 순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11월 달에 저희 전국 고지가 다 됐죠. 저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라도 소수의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이 되고 또 다수가 원하는 그런 일이라도 소수의 억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억울함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공공의 목적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화되는 노력이 반드시 기울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정치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 때문에 전국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특히 중앙 언론지들이 너무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다 하는 식의 그런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억울한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또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하면 시정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넥스트 브릿지라고 하는 전문가 단체가 있습니다. 포스트 386이라고 하는 젊은 연구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정책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이 넥스트 브릿지에서 매주 한 차례씩 오마이뉴스의 정책 칼럼을 연재를 합니다. 제가 쭉 보았던 자료 중에서는 이 넥스트 브릿지의 종부세 관련 자료가 가장 객관적이고 진실성이 있는 또 사실에 부합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꼭 한번 봐주십시오. 저도 거기서 세세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보기 힘든 그런 꼼꼼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이었습니다. 그 칼럼에 의하면은 이번에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총 94만 7천 명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좀 숫자가 많았어요. 이번에 주택분 종부세인데 이것만 해서 총 세액이 한 5조 7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9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는 5조 7천억 원의 세금.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데요. 그 내부를 곰곰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 94만 7천 명 중에 1주택자, 흔히 가장 억울한 피해자다 혹은 과도한 세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의 주인들입니다. 이 1주택자들이 13만 2천 명입니다. 숫자로는 뭐 적은 숫자는 아니죠. 13만 2천 명이 내는 총 세액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2천억 원입니다. 종부세를 내는 95만 명은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는 약 한 2% 정도죠. 그런데 주택 소유자들 중에서는 6%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가 한 1,500만 명이 된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1,500만 명 중에 1주택 소유자가 13만여 명인데 이들이 내는 세액으로만 따지면 전체 5조 7천억 중에 3.5% 정도입니다. 2천억 원은요. 이 규모나 액수를 보면은 아주 억울한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물리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보다는 적고 그리고 그 금액은 더더욱이나 전체 종부세 세액 중에서도 3.5%밖에 안 된다라는 점에서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48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절반이 조금 넘네요. 그리고 세액으로도 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2조 7천억 원이 부과가 되었으니까 절반 가까이 됩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나중에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95만 명 중에 법인이 비중이 꽤 큽니다. 법인이 내는 세액이 2조 3천억 원입니다. 전체 세액 중에서 약 40%죠. 6만 2천 개의 법인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종부세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내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종합부동산세 세금 전체는 지방교부세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72%가 수도권에서 거두어지는데 이 수도권에서 거두어지는 종부세를 가지고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더 혜택을 많이 주는 이런 자원 배분의 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점 우리 모두가 알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다른 눈으로 가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이 종부세에 대해서 많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언론제들이 가장 극렬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26일자 조선일보에 보면은 이 억울한 피해자들 사연을 사례별로 쭉 열거하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진짜 억울한 피해자들일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는 4년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서 새 아파트를 갖게 된 이주택자 서울의 A씨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4년 전에 청약 당첨이 되어서 최근에 새 아파트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8월 달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분은 이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주택자 종부세이기도 하고 또 서울의 아파트 두 채니까 꽤 이 과세 기준이 컸겠죠. 그래서 1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물게 되었다.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아파트가 당첨된 것은 4년 전입니다. 4년 전이고 30년 살았던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그 기간도 4년이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늦게 팔려서 못 팔았다. 이건 저는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더욱이 지난 한 3년 동안 얼마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뜨거웠습니까? 적절한 가격이 아니라 아마 최고가라도 미리 처분할 수 있었던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6월달 이전에 팔아라 하고 노래를 했어도 팔지 않고 있다가 이주택자로서 종부세를 세게 두드려 맞았다. 너무 억울하다. 이 사례가 첫 번째 사례로 보도가 되었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대의 B씨입니다. 종부세가 작년보다 무려 130배 더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 이분이 작년에는 11,000원 정도 종부세를 냈는데 올해는 146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30배라는 건데요. 이분은 경기도 용인에 집이 있고 경북 안동에 물려받은 시골 집이 한 채 있는데 또 따로 노후에 살려고 강원도에도 또 주택이 한 채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채다 이거죠. 근데 아마 이분이 물려받은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강원도에 또 노후에가 살겠다고 집을 한 채 더 샀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세 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 세니까 그 총 재산 소유 액수가 크니까 종부세를 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세 채분에 대해서 146만 원 세금을 내는 건데 세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너무 비싸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노후에 살겠다는 집 한 채 파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세금 문제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사례라고 주장하는 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사례는 서울에 소형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C씨입니다. 이분은 50대라고 하는데 작년보다 무려 60배의 종부세를 맞았다. 그래서 183만 원 세금 물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서울에 소형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 이거는 전혀 실소유, 실거주 개념도 아니고 분명히 재산 정식을 목표로 하는 그런 투기자거나 투자자 좋게 말해서 이런 케이스겠죠. 그런데 이 두 채에 대해서 183만 원 물게 되었다고 억울하다? 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팔아도 양도세를 물거나 또 전세를 끼고 팔았기 때문에 전세금 돌려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손해다. 그래서 못 팔겠다. 갖고 있으면서 월세를 올려받아가지고 이 종부세 늘어난 걸 충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그 좋은 해답일까요? 이 사람은 내년 되면은 종부세에 더 많이 두드려 맞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자꾸 상향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올릴 수밖에 없고요. 더욱이 이런 이주택자로서 재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더 가혹한 세금을 물려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 사람 해법대로 월세를 올려서 충당하겠다 이런 해답은 결코 현명한 대책이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빨리 파시는 게 정답입니다. 파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억울한 사례들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봤는데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납득되지 않고 인정도 되지 않는 그런 반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종부세를 잘 도입을 했구나. 그리고 과세 표준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더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례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챙겨야 할 억울한 사례자들은 없을까요? 아주 소수지만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찾아내야 될 텐데요. 그런 이제 소수의 억울한 피해자를 구해줘야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대폭 인하해 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아파트 투자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수십억은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 주게 되면은 불로소득을 보장해 주는 꼴이 되고 또 그 앞에 정부를 믿고 판 사람들의 경우에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해 가는 노력은 할 필요가 없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부세를 올려가면서 한편에서는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거래세를 낮춰가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해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흐름은 양도세를 인하해 가는 속도 그리고 보유세를 올려가는 속도를 같이 맞춰가는 점진적인 계획이어야 되겠죠. 저는 그런 방향으로는 적극적으로 세법 개정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과 국회의 적극적인 토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딪히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결코 채택해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미 이 종부세 문제나 또 향후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 전망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이미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더 많아진 부동산 시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낮춰준다 그래서 매물이 더 많이 나온다.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해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채택할 수 없는 대책이 되겠죠. 두 번째의 피해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나 월세 세입자입니다. 나는 종부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종부세를 반대한다. 왜? 그 종부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세 들어있는 전셋집이 아니면 월세집이 세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2%만 해당되는 세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런 다수의 임차인들의 걱정, 공포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헤아려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대안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넥스트 브릿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4년간 보호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걸 상가 임대차 경우처럼 한 10년 정도 보장해버리자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처럼 아주 급진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대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임대차 보호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집주인이 집세를 올릴 때 반드시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올리게 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또 임대료를 올릴 때도 세입자와 협의도 하지만은 주변 시세와 상관없이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들을 갖고서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송으로 가리게 되어 있고요.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입자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일본의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당장 세입자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1월 내내 도하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종부세 고지에 따르는 피해자들의 이야기, 또 과도한 걱정과 반대의 이야기들, 과연 그게 실체가 있는지 얼마만큼 인정할 수 있는 주장들인지 따져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종부세가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야 될 그런 제도이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고 여론시장에서 손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빌겠습니다. 다음 12월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